제대로 갈 수 있다고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리뷰가 왔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잠시 들렸다 가야 되는데 잠깐 에스컬레이터 딱 타고 바로 멈춥니다. 무시무시한 녀석이에요. 안녕하세요, 테크사의 서PD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담임선생님이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성적이 극과 극을 달렸거든요. 무섭고 엄한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일 때는 성적이 쭉쭉 올라갔고, 느슨한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라면 금세 풀어졌죠. 한마디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제가 능동적으로 뭘 찾아서 하기보다는 누군가 옆에서 같이 하자고 판을 깔아주거나 시키면 그때 비로소 책임감을 갖고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거든요. 이번 가민4 러너 170 리뷰도 정확히 그렇게 수동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테크수다의 도항구 편집장님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민 홍보팀에 메일을 딱 보내신 거예요. 우리 서PD가 리뷰할 테니까 워치 대여 좀 해주세요 라고요. 아니, 저는 사실 러닝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러닝용 워치를 리뷰할 마음이 1도 없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제 손목에 가민 워치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러닝용 시계를 찾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리뷰를 하려면 일단 뛰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얼떨결에 저의 러닝이 삶이 강제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이 가민 워치는 저에게 엄청난 조언과 데이터 폭탄을 쏟아내면서 그야말로 스파르타식 트레이닝을 시켜주었는데요. 수동적인 저에게 진짜 최고로 빡센 선생님이 붙은 거죠. 자, 오늘 리뷰는요, 러닝을 싫어하던 제가 가민4 러너 170과 함께 보낸 지옥의 결실의 한 달 사용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 손목 보이시죠? 저는 원래 애플워치의 오랜 유저입니다. 요거는 애플워치 SE고요. 애플워치 SE는 정말 마음씨 넓은 교생 선생님 같은 워치예요. 서PD님, 비록 오늘 목표했던 걸음수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뛰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칭찬 스티커 하나 드릴 테니까 오늘 밤에 맛있는 거 드세요. 힘내세요. 파이팅! 약간 이런 느낌이죠. 반면에 이번에 만난 가민4 러너 170은요, 완전 독사 같은 입시반 학년주임 선생님입니다. 자, 서PD, 방금 웨이포인트까지 정확히 1m 모자라게 찍고 들어온 거 안 보여? 이거 어디 대충 떼우려고 그래? 1m 오차도 허용 안 됩니다. 목표 지점 완주하기 전까지 기록 인정 안 돼요. 자, 딱 2m만 앞으로 또 뛰어오세요. 마음씨 착한 교생 선생님 밑에서 다정하게 뛰다가 단 1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 까칠한 주인 선생님을 만나 매일 스파르타 교육을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요, 처음 포러너 170을 손에 쥐었을 때 가장 깜짝 놀란 건 의외로 무게였습니다. 애플워치 SE도 둔탁한 편은 아닌데 가민은 정말 이게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는 거 맞아? 싶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자, 러닝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몸에 뭐가 있는 걸 자체를 싫어합니다. 근데 이 시계가 무거우면요, 진짜 뛰기 싫거든요. 근데 이 가민워치는요, 찬 듯 안 찬 듯 착용감이 진짜 가벼워요. 애플워치도 그렇게 무겁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민4 러너를 착용해보니까 애플워치가 무겁더라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 이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극찬한 내용이죠. 애플워치 SE 쓸 때는 매일 밤마다 맞다 충전 하면서 바싹 긴장하고 충전 도구에 올려놔야 했잖아요. 만약에 수면 측정이라도 하고 싶었으면 이거 진짜 짬짬이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민은요, 충전기를 어디다든지 잊어버릴 때쯤에 충전하면 됩니다. 진짜 제가 실제로 이 충전 케이블을 어디다든지 잊어버려가지고 한참 찾았다니까요. 며칠 동안 하루 종일 수면 모니터링하고 심박수 체크하고 운동 기록을 털어 먹어도 배터리가 쌩쌩합니다. 수동적인 저한테는 충전해 라고 잔소리조차 안 할 정도로 알아서 오래 버텨주니까 24시간 연속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공식적으로 15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써보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즉 GPS 수신이 많을수록 배터리는 빨리 소모됩니다. 운동을 자주 한다면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버텨주는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억지 러닝에 들어서면서 이 주임 선생님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GPS 정확도가 진짜 칼 같습니다. 도심 건물 숲이나 나무가 우거진 곳을 뛰어도 궤적이나 페이스를 단 1m의 오차도 없이 털어냅니다. 이건 진짜 제 실사용기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죠.
저희 동네에도 닥스훈트런이라는 강아지 모양 러닝 코스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GPX를 미리 받아가지고 가민 포러너에 세팅한 다음 직접 그 코스를 달려봤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방 132m에서 우회전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좀 GPS가 제대로 안 맞았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길로 가고 막 그랬었는데요. 지금 한 10분가량 뛴 이후부터는 맞춰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대로 가고 있다고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좌회전을 정확하게 하면 음성이랑 소리로 그리고 또 진동으로도 알림을 줍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경로를 이탈할 때에도 얘가 알림을 줘서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루트대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정식적으로 루트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길을 벗어났다고 나오고 있고요. 길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이런 골목길 구간으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차 구간입니다. 여기서 무시하고 직진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넘어갔는데요. 분명하게는 알림이 안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돌아가야 됩니다. 원점을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개발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내비게이션 기능을 키게 되면 시계가 안 나옵니다. 시계를 보려면 메뉴를 한번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그게 좀 불편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내비게이션을 보더라도 작게나마 시계가 노출이 된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 왔다.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잠시 들렸다 가야 되는데, 여기는 석촌역이고요. 석촌역 화장실로 들어가서 A few minutes later. 가민 와치에는요 오토 스타트 앤 스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장실을 가서 땡땡이 치고 있는 것도 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잠깐 에스컬레이터 탔다고 바로 멈춥니다. 무시무시한 녀석이에요. 제가 화장실 갔을 때는 코스 이탈, 화장실 갔다 나왔을 때는 다시 코스대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안내가 나왔습니다. 회차 지점에 제대로 안 지켰나봐요. 약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가민. 제 생각에는 애초에 이 지도를 만든 사람이 차도를 중심으로 이제 지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든 지도는 GPX 생성 도구로 찍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도로 위에다가 반환점을 찍어 놓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회차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자꾸 돌아가라고 알림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자, 끝냈더니 난이도 설정을 해달래요. 제 최대 심박수가 190으로 올라갔습니다. 길을 헤매가지고 7.2km만 되는 거를 8km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가민의 또 좋은 점은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을 웹이나 앱에서도 바로 다시 보기 할 수 있다는 거. 땀이. 자, 그리고 요즘에 존 투페이스 훈련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화면에 현재 존 몇인지 직관적으로 나오니까 페이스 훈련을 할 때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민 포러너 170에는 음악 기능이 들어간 모델이 있거든요. 처음에 스포티파이와 연동이 된다고 광고가 되어 있어서 스포티파이 계정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컴퓨터 보관함에 있는 음악을 가민 포러너에 넣으면 스포티파이 없이도 또 스마트폰 없이도 음악을 들으면서 편하게 뛸 수 있더라고요. 저처럼 맥 쓰시는 분들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PC용 가민 익스프레스 앱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설치하고 워치를 연결하면요, 맥의 애플뮤직 보관함과 아주 깔끔하게 연동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애플뮤직 구독 서비스로 공식 다운로드 받은 음원은 저작권 정책상 가민에 넣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갖고 있던 mp3 같은 음원 파일들을 애플 뮤직 보관함에 담아둔 거라면 가민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아주 쉽게 워치로 쏙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포러너 170 쓰면서 가장 감탄했던 기능, 바로 GPX 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게 러닝할 때도 좋은데 등산할 때 정말 엄청난 이점을 발휘합니다. 초행길 산 타다가 이 길 맞나 싶을 때 화면만 보면요, 정확하게 코스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조금이라도 궤적을 벗어나면 주임 선생님처럼 야! 길 틀렸어! 하고 바로 경고를 때려주죠. 이전 운동 기록을 그대로 내 코스로 변환해서 다시 달릴 수도 있고요, 코스 시작 지점도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어서
러닝이나 하이킹 할 때 아주 든든했습니다. 지정된 웨이포인트를 하나씩 도장 깨기 하듯이 통과할 때의 그 쾌감은 진짜 쏠쏠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도가요, GPX 다운로드 기능을 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이버 지도로 GPX 지도를 제작을 해서 등산할 때 한번 써봤거든요.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이 가민 와치를 내비게이션 모드로 해가지고 GPX랑 연동해서 오니까 이정표를 안 보게 돼요. 계속 상시로 여기에 목표 지점이 나오니까 이정표를 안 봐도 되는 편리함이 있네요. 가리왕산 길이 사실 특별히 갈라지는 길이 없이 쭉 직진입니다. 직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길을 헷갈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간 산행 같은 경우에는 정식 등산로가 아닌 동네 이웃 주민들이나 10만이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다니는 길도 있다 보니까 등산로로 등록돼 있지 않는 그런 샛길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샛길이 나오게 되면 야간에는 메인 등산로가 안 보이고 그런 샛길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데로 빠져버리기가 쉽습니다. 야간에는.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확실히 가민워치에다가 GPX를 세팅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정표를 진짜 한 번도 안 봤고요. 다른 길로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그런 어플로 GPS 좌표를 찍어서 한 경우에는 그런 지도를 이제 가민와치에다 넣으면, 가민와치는 굉장히 GPS 신호를 정확하게 잡아내기 때문에 이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리왕산 코스에서도 트랭글 앱이라는 그 등산용 앱으로 GPX 지도를 찍으신 분 거를 다운로드 해서 왔는데, 분명히 길이 하나거든요. 근데 그분 루트를 보니까 등산로랑 하산로랑 다르게 찍혀 있어요. 트랭글 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스마트폰 앱밖에 없거든요. 스마트폰의 좌표는 그만큼 많이 오락가락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무슨 가민 찬가 같죠? 하지만 단점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빡센 주임 선생님 다 좋은데 스마트 기능 영역으로 오면 갑자기 답답한 아저씨가 됩니다. 애플워치 쓰시던 분들은 처음에 적응하기 진짜 힘들어요. 특히 스마트폰 알림 미러링 기능이 그렇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시간대별로 혹은 어떤 앱은 배너만 나오게, 어떤 앱은 진동만 오게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서 쓰시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가민은 근데 이 세밀한 패턴을 온전히 못 받아먹습니다. 처음에 연결했더니 온갖 앱 알람이 이 화면에 테러를 일으켜서 일일이 수동으로 앱별 알림을 꺼줘야 했습니다. 너무 귀찮아가지고 몰라 하고 스마트폰 알림 전체를 꺼버렸더니 헐, 아이폰으로 오는 전화까지 워치가 죄다 튕겨버려가지고 하루 종일 부재중 전화를 만드는 대참사가 터졌습니다. 이 알림 설정을 내 입맛에 맞게 길들이는 데만 며칠이 걸렸어요. 앱 내에 친절한 가이드도 없어서 직접 맨땅에 헤딩해야 했습니다. 가민, 이건 진짜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닝이라고는 쳐다도 안 보던 제가 이 녀석을 손목에 계속 차고 다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운동이라는 본업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이죠. 자, 스마트 기능은 조금 투박하지만 운동에 필요한 모든 제방 기능은 차고 넘칩니다. 특히 포로너 170은요, 단순히 러닝 하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요, 평소엔 러닝 하다가요, 주말엔 하이킹하고 가끔은 수영이나 자전거도 섞어 타는 멀티 스포츠 유저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자유도를 제공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를 다독여주는 감성과 매일매일 깔끔한 일상 스마트 편의성을 원하신다면 애플워치를 가시고요, 수동적인 나를 억지로라도 뛰게 만들고 운동 데이터를 칼같이 분석해서 실력을 확실히 끌어올려줄 입시반 코치가 필요하시다면 가민 포로너 170 추천합니다. 편집장님 덕분에 얼떨결에 이 가민 포로너 리뷰를 시작하게 됐고, 또 이렇게 런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친절함과 융통성은 좀 떨어져도 내 러닝 실력과 아웃도어의 질을 확실하게 올려준 빡센 입시반 주임 선생님, 가민 포로너 170이었습니다. 매일 충전하는 게 귀찮으셨던 분들, 타협 없는 정확한 GPS와 GPX 내비게이션이 필요했던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현재 러닝을 처음 시작했고 애플워치가 있는 분들, 갤럭시 워치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이라기보다는요, 입문자 티를 벗어나려는 분들, 조금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가민 워치가 정말 딱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수다의 서PD였습니다.